자, 로그 함수 첫 번째 시간. 로그 함수의 뜻과 그래프고 당연히 이런 걸 로그 함수라 하겠죠, 여러분. 진수의 변수 x가 있을 때 얘를 로그 함수라고 합니다. 일단 로그 함수도 크게 두 개로 일단 성질이 이 밑이 1보다 클 때랑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 두 개로 나눠서 일단 성질이 크게 나뉘거든요. 지수함수도 그랬던 것처럼. 자, 얘부터 일단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모든 함수의 분석 첫 번째 단계는 정의역입니다. x에 대입할 수 있는 것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하죠. 뭐만 대입할 수 있어? 양수만 대입할 수 있어. 왜요? 로그의 진수 조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진수 조건 양수여야 된다. 자, 두 번째 치역. 치역은 정의역에 존재하는 모든 x를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y값이 정해질 거 아니니 걔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자, 근데 x에다가 1 넣으면은 영준아 y값 얼마입니까? 0이고 x에 2 대입하면 y값 1이고 x에 2분의 1 대입하면 y값 마이너스 1. 0도 되고 양수도 되고 음수 다 됩니다. y는 모든 실수. 얼마나 재밌니 수학이. 안 외워도 되잖아요. 저랑 수업하면. 진수 조건은 외워야겠지만. 세 번째 그래프 그릴 겁니다. 자, 일단은 정의역이 x가 양수니까 아마 1, 4, 4분면에만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역이 모든 실수인 거 보니까 위아래는 다 그려질 것 같아요. 맞죠? 자, 일단 1 대입합시다. 1,0을 지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당연한 건데 굳이 뭐 성질이라고 나와 있을 건데 밑에 상관없이 진수가 1이면 무조건 1,0, 1,0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1,0. 자, 2 한번 대입해 볼게요. 2 대입하면요 2,1 지나고, 자, 그 다음에 3은 대입했을 때 애매하니까 4 한번 대입합시다. 로그 2의 4는 2죠. 1, 2, 3, 4. 자, 그 다음에 8 대입하면은 3이 되고, 자, 이번에는 분수로 갈게요. 2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 찍히고, 4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에 찍히고, 자, 그래프 이어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점점 y축에 가까워지지 y축이랑 붙을 수가 없어. y축에 붙을 수 없는 이유는 y축에 점이 찍혔다는 건 너희가 x에다가 0을 대입했다는 거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영준아, 점근선 어떻게 되니?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왜 이렇게 사내가 x는 0, y축이나 x는 0이죠. 네 번째, 점근선은 x는 0 혹은 y축 둘 다 상관없지만 보통 x는 0이라고 많이 씁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납득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거 어떻게 외우니? 자,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는 정의역이 똑같죠, 여러분? 어차피 진수 조건에 의하여 x는 양수만 대입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치역. 자, y값은 야 x에다가 1 넣으면 0도 되고 x에 2분의 1 넣으면 1도 되고 x에 2 넣으면 이제는 이제 로그의 성질 바로 돼야 되죠. 로그 2분의 1의 2는 어찌됐건 마이너스 1 아닙니까? 음수도 되니까 y는 모든 실수 이렇게 되겠다. 자, 세 번째 그래프 그려. 자, 얘도 어찌됐건 지금 정의역이 양수인 걸로 봐선 x가 양수인 오른쪽에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위아래는 모든 실수니까 다 그려질 것 같아요. 자, 어차피 1,0은 무조건 지나고요. 1,0은 무조건 지나고요. 2를 대입하면요.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지나죠. 2, 마이너스 1을 지나요. 그 다음에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를 지나요. 2분의 1을 대입하면은 딱 1이 되고 4분의 1을 대입하면은 2가 되고. 자, 그래프를 이어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어차피 문제 푸는 거랑 상관없는데, 자, 여기 살짝 보면은 잘 봐. 여기가 지금 4,2예요.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8,3이거든. 8,3이거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y값 하나 올리려면, 자, 3에서 4로 올리려면 x는 8칸이나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로그 함수는 좀 많이 느리게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긴 하는데 내 말은 더디게 올라가요. 근데 지수함수는 여러분 x가 하나만 증가해도 갑자기 엄청 커지기도 하잖아요. 이걸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얘는 좀 더디게 커진다고 하는데 내 말은 어찌됐건 커지긴 커진다. 대신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y값 하나 올리려면, 자, 저기 야, 저 뒤에 가면은 x가 1024만큼 커져야 10에서 11이 되거든. 뭐 어찌됐건 되게 더디게 증가하는 함수다. 이런 것도 그냥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자, 그러고 봤더니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x축 대칭 이동입니다. 아, 얘 두 개는 x축 대칭 이동 관계가 있다. 자, 이걸 그래프로도 볼 수 있겠지만 식으로도 본다면은, 자, 얘 같은 경우는 로그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x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은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식이랑 요식을 보니까 y의 부호가 바뀌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식으로도 지금 얘가 x축 대칭 이동인 걸 알 수가 있겠다. 끝인데 일단. 자, 그 다음에 평행이동. 이것도 점근선 y축이었습니다. x는 0. 내가 안 쓴 것 같아서. 자, 평행이동을 좀 시켜볼게. y는 로그 2의 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결국 y 빼기 2가 될 거고, y 대신에 그 다음에 로그 2의 x 빼기 1 이렇게 되거든. 자, 마이너스 2 이항하면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자, 이거 여기서 바로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일단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다. 자, 첫 번째 정의역부터. 정의역이란 x에 대입할 수 있는 것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니까 보면 어찌됐건 여기가 지금 진수로 잡힌단 말이에요. 진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x가 1보다 클 수밖에 없죠. 자,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싫으면 그냥 보이는 진수 자리가 0보다 크다. 이 1차 부등식, 물론 여기가 2차식으로 될 수 있겠지만 그냥 진수가 0보다 크다. 이 부등식을 푸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그냥 보시면 그냥 진수 자체가 양수가 되려면 빼기 1이 있으니까 x가 1보다 클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안 바뀌겠죠, 여러분. 치역은 음수, 양수 다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2가 없어도 위아래로 다 된단 말이야. 큰 양수 되고 큰 음수 되고 0도 돼요. 근데 거기 2가 있다고 해서 뭐 차이가 있겠니? 다 된다는 거. 애초에 실수 전체였으니까. 그 그래프를 위로 올리더라도 y값은 전체 다 될 수 있지 않을까? 치역은 모든 실수.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를 정확하게 x축, y축 다 그릴 필요 없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진짜. 자, 로그함수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평행이도 안 됐을 때. 그럼 잘 들어봐봐. 만약에 내가 얘를 y는 뭐 로그 2는 너무 식상하죠? 로그 3의 x라고 일단 둬볼게. 잘 봐. 내가 얘를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쳐요.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이 그렇게 티가 안 나요. 아니, 우리 지수함수에서 그래프 모양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지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봤자, 야, 왼쪽으로 좀 당겨봤자 어차피 이렇게 되거든요. 크게 그래프의 모양이 안 바뀐다고. 대신 얘는 좌우로 움직이면 그래프 모양이 좀 많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근선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 이런 거죠.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그러니까 y축 평행이동 정보는 굳이 그래프 그릴 때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녹여내셔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그래프를 그리래. y는 로그 뭐 5에 x 플러스 7 얘를 그리래. 그럼 얘는 그냥 이것도 안 그려도 돼. 그냥 이게 그릴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긴 y축이 지나갈 거고 x축이 뭐 지나가겠지.
좌우로 움직이는 건 뭐가 바뀌어? 그러니까 X축 평행이동 정보는 점근선이 바뀌기 때문에 되게 그 그래프 그릴 때 아무리 내가 조금 개형을 그린다고 쳐도 어느 정도는 녹여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 그릴게요. 얘는 신경 안 쓰면 되고, 원래는 Y축이 점근선이었겠지만 이렇게 점점 붙는, 얘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건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프도 움직이고 한 칸, 점근선도 한 칸 움직일 거니까 원래 X는 0이었던 점근선이 X는 1로 바뀌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위아래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봐봐. Y는 로그 뭐 5에 X 플러스 2 플러스 뭐 5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 그래프 이렇게 그려요. 진짜 고수들은. 그냥 여기 바로 X는 마이너스 2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크게. 수능에서는 뭔 수능 얘기냐? 너희한테 벌써.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 진수가 0이 되는 X 값이 점근선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네 번째, 점근선은 X는 1. 외우는 게 아니라 평행이동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겠네. 하나만 더 하고 대칭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Y는 로그 7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다고 칠게. 자, 정의역은 X가 뭐보다는 커야 돼요?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겠죠. 마이너스 3보다 같거나 작아져 버리면 음수 또는 0이 될 거니까. 자, 두 번째 치역. 치역은 모든 실수. 자,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라?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가 X는 마이너스 3, 점근선이 되겠다. 얘가 0이 되는 값. 붙으면 안 됩니다. 수학적으로 큰 오류가 있는 겁니다. 붙어버리면.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대칭이동.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원점 대칭이동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자, 기본으로 가겠습니다. Y는 로그 2의 X 그래프를 X축 대칭이동 한번 하고 Y축 대칭이동 한번 하고 원점 대칭이동 하겠습니다. 자, X축 대칭이동하는 거는 상대방 부호, 즉 Y의 부호를 바꾸니까 마이너스 Y인데 보기 불편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자, 근데 얘는 사실 이렇게도 봐도 상관없죠. 이 마이너스를 요 밑에다 줘서 2분의 1의 X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 마이너스를 진수한테 줘가지고 로그 2의 X분의 1 뭐 어찌됐건 이 세 개는 다 똑같은 그래프식이니까 그래프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그의 성질, 요 마이너스는 어디다 줘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얘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로그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얘를 X축 대칭이동 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동 하면 식 자체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그래프는 얘를 Y축 대칭이동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네. 자, 여기서도 이런 안목도 중요한 것 같아.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정의역이 X가 음수여야 되거든. 그래 양수가 되거든. X가 음수여야 된다는 거는 정의역이 음수여야 된다는 건 실제로 왼쪽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고 치역은 무조건 로그 함수는 그냥 실수 전체입니다.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 다음에 원점 대칭하면 그래프식 자체는 둘 다 부호로 바꿀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물론 얘도 굳이 말하면 이 마이너스를 뭐 여기 안에 줘도 상관없겠지만 아니 안에가 아니라 요 밑에 역수를 시켜도 상관없겠지만 자, 그럼 그래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점 대칭은 실제로 X축 대칭 이동하고 한번 Y축 대칭 이동 투 스텝으로 쪼개도 상관없다고 했죠. 원점 대칭은 순서도 상관없어. Y축 대칭하고 X축 대칭 이동해서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거치면 x랑 y 둘 다 부호가 바뀔 거니까 원점 대칭이랑 똑같은 거 아니겠니? 그래서 보통 이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라 뭔가 잘 안 와닿으니까, 근데 축에 대해서는 선대칭으로는 대칭하기 좀 편하거든요. 자,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물론 얘를 y축 대칭해도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면 너희가 좀 안 와닿으니까 이렇게 스텝 쪼개서 생각하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만 알고 이거는 굳이 외우지 마시고 그냥 너희가 어디에 부호 바뀌었는지 보고 뭐 이렇게 가는지 이렇게 가는지 이렇게 가는지 이렇게 가는지는 그냥 너희가 한 번만 그래프씩 써서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딱 하나만 더 하시면 일단 로그 함수 개념 끝난다. 재밌는 얘기인데 오늘 좀. y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 그래프가 있습니다. 지수함수 그래프식이 있습니다. 얘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게. 영준아, 역함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x랑 y 자리 바꾸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x는 2의 y제곱 이렇게 돼. 얘는 얘의 역함수가 맞거든요, 실제로. 근데 보기 불편하죠. 왜? 보통 함수는 y는 꼴로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 자, 그러면 얘를 지수식으로 바꿔볼게. 아니, 뭔 소리예요. 로그식으로 바꿔볼게. 일단 뭐라고? x랑 y 자리 바꾸는 순간 일단 얘는 얘의 역함수예요. 반대로 얘는 얘의 역함수겠고 얘는 얘의 역함수, 얘는 얘의 역함수예요. 자리 바꾸면 무조건 바로 그게 역함수 되는 거야. 근데 보기 불편하니까 바꾸는 거야, 식을 조금 더. 얘랑 얘는 똑같은 거예요. 자, 지수는 로그, 밑은 영원한 밑, 오갈 데 없는 x. 자, 이렇게 되거든요. 봐봐. 얘의 역함수가 얘인데 얘랑 얘는 똑같은 거 아니니? 결국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는 역함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대신 밑이 똑같아야 돼요. 밑이 다르면 안 됩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봐봐. 로그 2의 y는 2x제곱이랑 y는 로그 2의 x랑 정의역, 치역, 점근선 다 보잖아요. 재밌는데? 자, 정의역 x에 뭘 못 넣겠니? 다 넣을 수 있거든요. 모두 실수. 자, 두 번째 치역 양수만 되죠. 밑이 양수니까 양수만 되죠. 세 번째 그래프. 그래프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네 번째 점근선. 무슨 축? x축. x축. 혹은 y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역함수가 x랑 y 자리 바꾸는 거잖아. 싹 다 바뀐다.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뭐랑 똑같냐면 지수 함수의 치역이랑 똑같아요. 얘가 원래 y였던 게 x로 바뀔 거니까. 아니, 여기선 y지만 x, y 자리 바꿔버리면 여기선 얘가 x로 바뀌면 x는 정의역이잖아요. 먼저 넣는. 실제로 정의역은 x가 양수여야 되고. 두 번째 치역은, 그러니까 로그 함수의 치역은 사실 지수 함수의 정의역이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모든 실수. 세 번째 그래프. 이렇게 돼. 자, 같은 좌표 평면을 더 볼까? 실제로 기하적으로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 이동인 걸, 대칭 상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점근선. 여기서 y는 0이었으면 여기는 x는 0이라고. 다 자리가 x, y 자리가 바뀌니까. 재밌잖아요, 여러분. 야, 다 바꿨다. 다 바꿨다. x랑 y 자리. 자, 몇 문제 안 됩니다. 빨리 풀고. 또 북삼고 학생들은 안타깝게 등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F3이 4래요. 그러면 뭐 대입하겠지. 중학교 1학년도 대입한다. 자, F3 같은 경우는 여기에 X에 지금 3을 대입하라는 거니까 로그 A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 3 대입하면 6 더하기 3이니까
9가 되겠죠. 플러스 2 했더니 얘가 4라고 되어 있어. 누가 봐도 A는 3이어야겠죠. 로그 3에 9가 2니까 2 더하기 2가 4니까 A는 3이다. 따라서 fx가 로그 3에 2x 플러스 3 플러스 2니 f12 같은 경우는 실제로 x에다가 12를 대입하면 24 더하기 3, 27 플러스 2 이렇게 될 것이며 로그 3의 27은 누가 봐도 3이니까 따라서 답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진짜 근데 가봐. 나중에 계약하면 계약 월요일 수업은 안 하니까 이거 이렇게 푼 애들 있다. 가봐. 이렇게 하고 3 떨어뜨리고 로그 3에 3 1이지 이렇게 푼 애들 있어요. 없을 것 같지. 그런 애들은 일단 보통 좀 밑에 하위권일 가능성이 크죠. 자, 기억 그래프는 점 1, 야 진수가 1이면 얘는 뭐 볼 가치도 없어. 중요한 건 0,1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지수함수는 0,1을 지났지만 여기서도 또 x, y 자리 바뀌네. 넘어갑시다. 자, 점근선은 y축이죠. 그래프가 y축에 점점 가까워지니까. 정역은 실수 전체다. 말도 안 되고요. 양수 x에 대하여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당연하죠. 로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x가 커지면 y도 커지죠. 물론 가면 갈수록 좀 더뎌지긴 하지만 증가하는 거는 거짓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밑이 똑같은 로그함수랑 지수함수는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것도 맞는 말.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1번. 자,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지금 보면 일단 여기도 지금 3, 양수. 그러니까 1보다 크고 x 앞에 부호도 안 바꿨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대신 지금 점근선이 여기 진수가 0이 되는 값 x는 마이너스 1 아니니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만 그리면 돼요. 이렇게 하고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겠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져 버리면 진수가 0이 되거나 음수가 될 거니까 정의역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돼. 그 다음에 치역은 모든 실수 안 적을게요. 귀찮아요.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은 진수가 0이 되는 값 x는 마이너스 1 안 외워도 풀 수가 있다. 자, 쟤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x의 부호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y축 대칭 이동을 한 거 아니니 그럼 얘 그래프를 y축 대칭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고 점근선은 저 진수가 0이 되는 값이니까 여전히 0인 거예요. x는 0 y축이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의역은 음수여야 되겠죠. 마이너스 x니까 x가 음수여야 마이너스 x 진수가 양수가 되겠죠. 치역은 모두 실수 안 쓸래. 그 다음에 점근선은 x는 0 안 쓸래. 써버렸네. 몇 개 남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자, y는 로그 2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다음과 똑같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y는 로그 2에 x 대신에 x 빼기 m이 들어가고 y 대신에 y 빼기 n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이항할 거니까 이렇게 플러스 n이 됩니다. 자, 그럼 쟤를 식을 좀 변형했을 때 얘랑 똑같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저 식을 봐봐. y는 로그 2에 일단 4로 끌어내고 싶어야 돼. 그러면 x-2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자, 진수가 지금 곱해져 있잖아요. 로그를 이래서 잘해야 돼요. 로그의 성질을 잘 써야 돼. 진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두 로그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역으로. 이거를 곱할 수만 있는 게 아니라 곱해져 있는 걸 쪼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상황에 맞춰서. 얘가 얼마야? 2 아닙니까? 2니까 여기가 3이 될 거고 you have i's 복수 m은 2고 n은 3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나요? 안 보고 있었지? 그런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눈이 쉽구나. 개쉽네. 이런 눈빛이 아니었어. 다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수업 중에 잘 들어야 집에 가서 잘 풀지. 자, 다음 세수의 대소를 비교하래.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고. 자, 방법. 다 똑같이 밑이 로그 2로 바꿀 거예요. 야, 여기서 꿀팁 하나 있으니까 잘 들어봐요. 자, 3을 로그 2에 8로 바꿉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그 다음 로그 2의 7을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 봐봐. 로그 4의 63을 자 4가 2의 제곱 아니야. 그러면 2는 떨어질 수 있으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고 2분의 1을 다시 진수에다 줘버립니다. 한 번에 이렇게. 그럼 제가 어떻게 바뀌어? 로그 2의 63의 루트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제곱은 루트니까. 누가 제일 큽니까? 얘는 제곱하면 60, 어차피 잘 봐. 밑이 1보다 클 때는 진수가 크면 클수록 커요. 아이, 무슨 말이냐면 로그 2분의 1이랑 2분의 1이랑 로그 2분의 1에 4분의 1이 있다고 쳐. 영준아, 얘가 크니 얘가 크니? 얘가 2고 얘가 1 아니니? 근데 진수만 봐봐. 수아야, 4분의 1이 커니 2분의 1이 크니? 2분의 1이죠.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진수가 크면 클수록 더 작아지거든요. 그 얘기하고 싶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당연한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밑이 1보다 클 때는 결국 진수가 큰 놈이 크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럼 8이랑 7은 당연히 초등학생도 아는 거고, 루트 63은 제곱하면 63, 제곱하면 49, 제곱하면 64. 얘가 퍼스트고 얘가 세컨드고 얘가 서드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밑을 통일시켜서 진수를 비교하시면 된다는 말씀. 여기 밑을 4로 통일했네요. 저는 그냥 2로 통일했습니다. 2가 좋잖아요. 4보다는 2, 9보다는 3. 자, 여기서 꿀팁 하나. 자, 로그 4에 63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바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바로 똑같이 루트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물며 로그 루트 3에 2가 있다고 쳐요. 밑과 진수에 똑같이 제곱해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로그 3에 4라고 썼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각각 루트를 붙여도 상관없고요. 각각 제곱해도 되고 세제곱해도 상관없는 이유가, 야, 로그 2에 3이 있는데 내가 똑같이 세제곱씩 했어. 어차피 3 떨어지고 3 떨어지면 3분의 3이니까 어차피 1이니까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근데 왜 합니까? 편하잖아. 알아두면. 자, 그 다음 기본적으로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는 불편해요.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밑을 1보다 크게 두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도 역수하고 얘도 역수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바로 로그 3의 2분의 1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로그 3의 2라고 쓴다는 거예요. 똑같이 역수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제곱은 해도 상관없다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로그 3의 3분의 1이겠지. 이 다음에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커? 로그 3의 2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로그 3의 2분의 1이 그 다음 크고, 로그 3의 3분의 1이 제일 작겠죠. 그래서 팁 드렸죠. 음수래. 마이너스 1제곱씩 해가지고 웬만하면 1보다 크게 해서 비교하는 게 실수 덜 하겠죠, 여러분. 이런 건 노하우에서 나오는 바이브인데. 그래서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래. 자, 1번. 자, 일단 플러스 1을 왼쪽으로 넘깁니다. 아니야. 천천히 합시다. 자, 얘의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x랑 y의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x는 3에 y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여기서 바로 로그로 못 바꿉니다. 왜? 얘가 단항식이어야 돼요. 지수식이 있는 쪽은 단항식이어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1을 2항을 시켜요. 그러면 여기서는 로그 꼴로 바꿀 수 있어. 지수는 로그, 밑은 영원한 밑, 오갈 데 없는 얘가 진수로 갈 수밖에 없죠. 따라서 마이너스 2항 하면 얘가 역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로그 뭐 5의 x제곱 얘의 역함수는 이따구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로그로 바꿔버리면 돼. 밑을 통일시켜서. 이렇게 평행이동이 되어 있거나 뭔가 대칭이동이 되어 있으면 실제로 식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y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 자, x랑 y 자리 바꾸면 역함수가 되는 거고. 자, 이번엔 로그식이 있는 쪽이 단항식이어야 돼. 아니면 이게 지수꼴로 안 바뀝니다. 자, 플러스 1을 이항합니다. 플러스 1을 이항하고. 자, 이 상태에서 지수식으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럼 진수는 영원한 밑이죠, 밑은. 오갈 데 없는 게 지수로 갈 수밖에 없고요. 마이너스 1 이항해서 얘가 역함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 D-C를 구하랍니다. D-C, D의 X좌표랑 C의 X좌표를 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로그함수는 밑에 상관없이 항상 지난 점이 1,0이거든요. 좀 확대를 해볼까요? 여기가 1,0이에요. x에 1 대입하면 무조건 y값이 여기니까 여기 1,0이거든요. 여기가 1,0이야. 자, 그럼 얘를 쭉 올려. 쭉 올리면 여기는 1,로 시작하겠죠. 동일한 이 x라인에 있으니까. 근데 이 점이 하필 어디에 있냐면 y는 x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1,1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점. 그럼 다시 얘를 평행으로 싹 가주시면 이 점이랑 이 점은 똑같이 y좌표가 똑같아요. 지금 수평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뭐, 1이겠지. 근데 하필 이 점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이 점의 y좌표 1을 여기 대입하면 x가 얼마여야 돼? 2여야 되죠. 여기 2,1인 걸 알 수가 있어. 점 B에 여기 그럼 다시 올리는 거예요. 여기 다시 2,2가 되겠죠. 이제 좀 스킵합시다. 2,2겠지 이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 2가 되겠지. 근데 이 점이 여기 위에 있으니까 y값이 2가 되려면 x는 4가 돼야 되겠지. 다시 올립니다. 그러면 4,4가 될 거고. 그럼 여기는 뭐, 4가 될 건데 이제는 안 봐도 여기가 16인 걸 알거든. 그러면 D는 16일 거고 D-C였나요? C는 C 맞아요? C는 4니까 답은 12가 되는 거죠.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오케이. 자, 이건 지수함수에서도 했던 비슷한 문제 같은데 조금 더 확대 당겨보면, 자, 일단 얘들이 지금 뭔가 직선 같아 보이지만 사실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굳이 말하면 조금 오버해서 그리면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형화되어 있는 도형이 아니죠. 뭐 가로 곱하기 세로, 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런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선을 이으시면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으면은 되게 그림이 좀 개같긴 해. 여기 삐져나온 모양이 삐져나온 구역이 여기 모자란 곳을 채워주거든요. 그럼 드디어 얘가 평행사변형이 돼요. 아, 이게 선이 굵어서 그래. 여기가 좀 위로 약간 볼록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딱 직선 이어버리면 무조건 여기가 위에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가 위로 오목하잖아. 위로 오목하다? 위로 볼록하잖아. 그럼 여기 이었을 때 여기가 빌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딱 채워준단 말이야. 근데 딱 채워지는 이유가 똑같이 밑이 똑같아서 그래요. 밑이 다르면은 이 곡률, 이게 굴곡지는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밑이 똑같으니까 물론 그래요. 밑이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자, X축 방향으로 지금 마이너스 4만큼 당긴 거니까 어찌됐건 요 길이는 4입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아랫변 곱하기 높이거든. 그럼 이 길이만 찾으면 돼요. 어떻게 찾냐면 이 길이가 4라는 거는 B도 4콤마로 시작하고 C도 4콤마로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엄청난 정보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재밌지 않니 수학이? 야, 이거 딱 하나 주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결국 이 길이는 4라는 거고 이 X축부터 아니죠, Y축이죠. Y축으로부터 이렇게 4만큼 갔다는 건 이 점 B의 좌표가 4콤마로 시작한다는 거고 똑같이 얘도 4콤마로 시작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점 B의 Y좌표는 저기다 4 대입하면 로그 2의 4는 2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다 4 대입하면 로그 2의 8은 3이죠. 따라서 이 길이가 1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4 곱하기 1 하면 4가 답이